2014학년도 수능 예비평가 국어 A형 16번 문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글에 나타난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네, 옳은 것,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 글에 대한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플루타르코스는 태생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책을 썼다. 자, 우리가 플루타르코스에 대해서 네, 정리를 해두었죠. 네, 어디에도 정치에 대해서 무슨, 태생의 한계를 극복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없었죠. 오히려 신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관이기 때문에 정치와는 무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X네요. 2번 아리아노스와 쿠르티우스는 로마 제정시대에 활동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자, 정리한 거 볼까요? 아리아노스는 제정이 확립된 시기였고, 그렇죠? 쿠르타코스는 제정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네요. 그러니까 둘 다 제정이 있었던 시기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내용을 확인했는데 한번 지문에서 확인을 해본다고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문에서 확인을 하려면 자, 아리아노스에 대한 설명을 찾아야 됩니다. 아리아노스에 대한 설명이 일단 이 문단에 나와 있고요. 하지만 이 문단에서는 제정시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역사적 환경을 봐야 되겠죠. 쿠르티우스의 환경에 대해서, 활동할 때의 환경에 대해서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네요. 마지막 문단에 뭐라고 나와 있죠? 쿠르티우스가 활동하던 1세기는, 여기죠. 로마 제정이, 로마 제정이 막 시작되었을 때였고, 그렇죠. 그리고 아리아노스가 활동할 때가 되면 여기 아리아노스가 활동할 때가 되면 제정은 확립되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뭐 이게 왜 답이고 왜 답이 아니고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어떤 기출 문제집을 봐도 전부 다루고 있는 거니까 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는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실전에서는 네,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시간이 매우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눈에 거듭 강조드리죠. 이거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한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글에서 하나하나 다 일일이 찾아 헤매면은 이거 눈에 정말 안 들어와요. 특히 수능 실전을 경험해본 학생들, 평가 모의고사를 굉장히 긴장 속에서 치러본 학생이라면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바로 아실 건데, 자, 실전에서는 분명히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에도 찾아도 찾아도 혀가 짧아서 죄송합니다. 찾아도 안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 지식은 뭐다? 얻어야 하는 건 뭐다? 바로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버리는 시간을 줄이고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시겠죠? 해답을 저는 어떻게 제시를 해드렸죠? 이렇게 분류 필기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아리아노스, 플루타르코스, 코르티우스로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글을 설명을 하면요. 문제선 이 세 사람의 각각의 특징을 서술해서 누구에게 해당되는 건지,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 건지를 물어보는 문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문단 4개 중에서 3개를 통틀어서 그걸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물어보겠죠. 글의 4분의 3을 할애해서 설명했는데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발 믿고 분류필기 해주세요. 지문 독해 시간은 늘어나겠지만 문제 푸는 시간은 줄어들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저 볼까요? 아리아노스는 로마의 공직자였기에 알렉산드로스의 정복에 대해 위협을 느꼈다. 자, 아리아노스는 로마의 고위직에 있었죠. 그런데 뭐 이것 때문에 알렉산드로스의 정복에 대해 위협을 느꼈다 했는데 아리아노스는
네, 어떤 사람이라고요?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협을 느꼈다는 말 틀렸죠. 플루타르코스와 쿠르티우스는 다 같이 로마의 속주 출신이라는 동질감을 지녔다. 자, 속주 출신이라는 거는 아리아노스에다가 해당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습니다. 네. 알렉산드로스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설의 소자이자 찬미의 대상이었다. 자,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왜? 내용 판단단이 보겠습니다. 자, 두 개로 나누어질 거예요. 자, 하나는 알렉산드로스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 알렉산드로스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설의 소재. 이게 맞느냐? 아이고, 안 예쁘네요. 다시 그어볼게요. 자, 알렉산드로스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설의 소재가 맞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네, 찬미의 대상이 맞느냐? 자,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현대 이르기까지 전설의 소재가 맞느냐? 자, 본문에 보시면요. 자, 1문단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전설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곧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죠? 모두 그에게 호의적이었던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설의 소재인 것 자체는 맞지만 찬미의 대상이라는 것이 바로 틀린 서술이 됩니다. 자, 이 5번 선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뭐, 선생님, 저는 5번 선지 아니라는 거 금방 알았는데요. 자, 이 문제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거면 수능 기출 분석 왜 합니까? 왜 분석이라고 하겠어요? 그냥 풀어본다고 하면 되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선지 같은 특징을 가진 이런 구성을 가진 선지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요 앞부분, 요 앞부분이 맞다는 이유로 요 앞부분이 맞다라는 게 바로 이 선지 자체가 맞다라는 걸로 이어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5번 선지가 맞기 위해서는 알렉산드로스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설의 소재라는 것 설명 하나와 찬미의 대상이라는 설명 둘, 이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뿌리 습관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16번 문제 매우 중요하니까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의미는 2번을 답으로 고르는 것과 5번을 틀렸다라고 판단하기까지 다가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 점에 집중해서 꼭 복습해 주세요. 자, 16번 문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